오늘 아침에 정말 중요한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 4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 하나가 금리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미국 고용 이야기부터 우리나라 소비 쿠폰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KAI가 역대급 실적을 찍은 이야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고용 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4월 비농업 고용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6만 2천 개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3월에도 상향 수정돼서 18만 5천 개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한동안 5만에서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예상보다 강한 고용이 나온 건데 이건 거의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업종별로 뜯어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3만 7천 개가 나왔고 운송하고 창고 분야에서 3만 개, 소매업에서 2만 2천 개가 나왔어요. 반면에 연방정부 쪽은 9천 개가 줄었고 정보기술 분야도 1만 3천 개 감소, 제조업도 2천 개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연방정부 고용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기조 때문에 연방 공무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이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어떨까요? 4월 민간 부문 평균 시간당 임금이 32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그러니까 11센트가 올랐어요. 이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경제가 튼튼하다는 좋은 신호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29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중동 분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와 에너지 가격까지 겹치니까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FOMC가 사실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5월 15일에 의장직에서 물러나거든요. 다만 이사회에는 남는다고 밝혔어요. 새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연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한미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만 최근에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57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시장 자체의 매력이 미국 금리 부담을 상쇄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 퇴임 이후 새 리더십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작년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을 나눠줬잖아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번에 제대로 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에 세미나를 열어서 발표한 건데요. 제목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쿠폰 10만 원을 쓰면 추가로 4만 3천 원의 소비가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소비전화율이 0.433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폰이 없었으면 안 썼을 돈을 4만 3천 원어치 더 쓰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요. 국내 주요 유가의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작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가 넘는 수준의 표본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뢰도 높은 데이터인 거죠. 이 쿠폰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처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을 얼마나 늘렸느냐가 핵심이었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총 규모로 보면 정부가 1차, 2차에 걸쳐서 투입한 돈이 13조 5,200억 원이에요. 거기에 0.433을 곱하면
5조 8,600억 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나온 거죠. 5조 8,6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업종별 차이인데요. 음식점이랑 종합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집중됐어요. 거의 절반이 동네 밥집이랑 마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소비 전환율이 72.6%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쿠폰을 받으면 72만 6천 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이 13조 5,200억 원을 세수를 통해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합니다. 거의 26년이에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게 매출을 올리려고 100만 원짜리 이벤트를 했는데 매출이 43만 원 늘었어요. 그 43만 원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원래 투자한 100만 원을 회수하려면 2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투자인 셈이죠. 잔구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건 자동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회수 기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6년은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올해 정부가 3차 소비 쿠폰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 쿠폰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실히 늘려줘요.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26년짜리 투자라는 점,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회수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실적입니다. KAI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연결 기준 매출 1조 92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3%가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671억 원으로 43.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13억 원으로 41.7% 늘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이에요. 이 실적의 핵심 동력이 뭐냐면요. KF-21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3월에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상륙 공격 헬기 MAH, 소해 헬기 MCH, 소형 무장 헬기 LAH도 올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완제기 수출이에요. 완제기 수출 매출이 3,0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5%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티오시바이 전투기 2대를 납품한 것을 포함해서 해외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민항기 기체 부품 사업도 건재합니다. 글로벌 항공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대형 항공기 제조사에 납품하는 기체 부품 매출이 2,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어요.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위성 분야에서도 10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KAI가 연초에 제시한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5조 7천억 원인데요. 1분기에만 1조 900억 원을 달성했으니까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보통 방산업체들은 하반기에 납품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하반기에 실적과 수주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KAI의 수주장호가 약 27조 3천억 원 규모예요. 이건 앞으로 몇 년간의 일감이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KF-21 해외 수출까지 본격화되면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KAI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개발이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KF-21이라는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수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고용으로 금리 인하가 더 멀어졌고 우리나라 소비 쿠폰은 효과는 있었지만 재정 회수에 26년이라는 숙제가 남았으며
KAI는 KF21을 필두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요. 숫자 이면에 있는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용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소비가 늘었다고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를 함께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는 거죠. 오늘도 이코노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